네, 안녕하십니까? 현 인베스트먼트 와운의 파트너 강재원 대표입니다. 자, 오늘 현대 모비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모비스 하면은 우리가 현대차 그룹 내에서 자동차 부품 핵심 모듈하고 AS를 전담하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 글로벌적인 부분에서도 자동차 부품 회사로서는 이제 5위 안에 들어가는 대형 부품사입니다. 그래서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에서 성장성이란 부분이 사실 여러 가지 또 가지고는 있는데, 주가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현재는 박스권에서의 흐름을 보여준다고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거래량의 증가와 함께 이제 장중에 5% 가까운 상승을 보이다가 소폭 상승이 축소되어서 마감이 되었는데, 관심 좀 가지셔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씩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우선 이제 차트적인 부분 한번 보도록 하죠. 차트를 보게 되면, 현대 모비스가 주가가 사실 굉장히 높았던 시기가 있었죠. 그게 2011년도입니다. 2011년도에는 이제 굉장히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그 당시에는 뭐 거의 최고의 종목군 중에 하나 되는 그 정도 흐름이었었는데, 이렇게 주가가 급등했던 배경은, 그 당시에는 이제 미국에서의 점유율이 증가를 했던 부분과, 그 중국 시장에서의 가파른 성장, 이런 부분이 성장 동력이 부각되면서 주가가 강하게 움직였었고요. 그 이후에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좀 걷기 시작했죠. 내리막길을 걷다가 이제 2020년도에 가파르게 또 한 번의 상승이 나오면서 40만 원 근처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때는 이제 애플카 이슈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애플카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성장성이라든지 기대치가 높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다시금 그 이후에 원래 이슈로 인해서 움직인 종목군 같은 경우는 그 이슈가 실제적으로 매출로 연결되거나 하는 과정이 나온다 하면은 괜찮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다시 주가는 빠지는 과정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일정 부분 빠져면서 보통 이제 어느 정도 실적이나 이런 것들 봤을 때 제한적인 구간대, 요 가격대 정도는 지켜줬었는데, 작년에도 추가적인 약세가 이어졌었죠. 물론 시장 영향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또 그 외적인 요인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근 들어서는 시장에서 결과적으로 볼 때, 지금 약 1년 가까이 된 시간인데, 이 시간 동안에 지금 박스권에서의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수가 우리가 7월달 그리고 9월달 이런 때 굉장히 시장 자체가 지수 자체가 꺾이는 그런 흐름을 보였는데, 이런 자리대에서는 오히려 빠지지 않고 저점을 이어가면서 이제 상단 자리대 여기를 계속해서 저항으로 인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되는데, 이 부분이 왜 나타나냐면 이거는 밸류적인 부분에서 워낙에 싸기 때문에 여기서는 하단이 지켜지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밸류를 한번 보도록 하죠. 현대모비스 밸류를 보게 되면 이제 실적 자체가 매출의 증가가 꾸준합니다. 매출 증가 꾸준한 상태에서 지금 영업이익 자체가 역시 그대로 행보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올해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올해가 이제 실적 전망이 좋을 거다 예상을 하는 원년이 되는데, 우선 밸류를 먼저 보면은 이제 작년 같은 경우 실적을 기준으로 할 때 주가 대비해서 주가 수익 비율이 한 7.6%이고 자산 가치 0.5배니까 굉장히 싸죠. 그래서 이렇게 싸게 평가받는 이유가 뭐냐라는 부분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차량용 반도체가 생산이 잘 안 되면서 이제 자동차 부품사 입장에서는 원활하게 생산을 못한다는 부분이 완성차에 오히려 차량 가격의 상승으로 연결되었는데, 부품사에는 좀 부족하게 오히려 실적이 안 나오는 그런 케이스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물류 비용의 증가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류 비용의 증가가 결국은 이제 영업이익률을 깎아먹는 그런 형태가 되었었는데, 올해는 그런 부분들이 개선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정상화된다 되겠죠. 그럼 올해 영업이익이 시장에서 전망치를 예상하는 뭐 2조 6천 정도 나온다면은 그래도 현재 주가는 6%에서 0.5배밖에 안 된다는 건 동일하다가 될 것이고, 오히려 이제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성장을 할 수 있는 원년에 들어온다라는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성장을 한다 했을 때는 매출 성장을 더 중요시하게 여기죠. 그러니까 매출이 증가세가 나타난다가 되면은 결국 매출의 증가란 부분은 나중에 실적의 증가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케이스인데, 현대모비스는 지금 현재 매출 증가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커질수록 매출 규모가 커질수록 실제로는 성장성, 매출 증가 크게 나타나기 어려운데 지금 2021년도 41조에서 51조, 57조, 60조 내년에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커진다라는 부분 잘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럼 매출이 증가를 한다 되면은 영업이익률만 정상적인 부분으로 회복을 하게 될 경우 주가는 당연히 강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 되겠죠. 그러면 올해 시장에서 현대모비스가 영업이익과 이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디냐 이 부분인데 실제로 이제 아까도 봤듯이 현대모비스는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다가 정체를 받던 시기가 이제 2015년에서 18년 여기까지는 매출 자체가 정체되고 거의 2020년까지죠. 여기까지 정체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당시는 현대차 그룹이 뭐 단순히 차량 판매하고 그리고 현대모비스도 거기에 그대로 납품을 했었는데 이제 2021년,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친환경 관련된 부분이 이제 핵심 모듈이 이제 돈이 되기 시작을 한 거죠. 매출의 증가를 연결시켰고. 그래서 이때 영업이익률이 어느 정도 5% 전후를 유지를 했었는데 이게 작년에 매출의 증가가 굉장히 크게 증가했던 시기가 되는데 이때 물류 비용이 크게 늘어납니다. 2021년과 2022년. 뭐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었었고 각국의 이제 여러 가지 지역 봉쇄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운송 자체가 굉장히 차질이 빚던 시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뭐 벌크선이라든지 컨테이너선이라든지 관련된 운송 비용이 엄청나게 올라갔었고 그게 이제 작년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서 이제 연초가 돼서 예전의 수준으로 회복을 했다가 됩니다. 그래서 운송 비용 자체가 물류 비용이 예전에 1.5% 전후를 차지하던 부분에서 매출에서 이게 1% 이상까지 올라갔었다는 거죠. 그 올해 같은 경우 운송 비용이 이제 물류 비용 자체가 정상화됐다면 기본적으로 예전만큼의 수준으로 물류 비용이 떨어진다면 실질적으로 영업이익률이 1% 가까이 올라갈 수 있는 요건이 만들어진다 되겠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현대모비스가 이제 모드 사업이란 부분이 매출의 증가를 많이 만드는데 지금 현재 현대모비스가 모드 사업에서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익이 서서히 좋아지기 시작했다 됩니다. 그래서 매출의 증가와 더불어서 이제 모드 사업에서가 이익을 증가시킬 거고 물류 비용의 감소란 부분이 역시 영업이익률 개선시킬 수 있다. 그래서 예전에 5% 전후를 만들던 최소 안 좋아도 5% 전후를 만들었었는데 그 영업이익률 정도만 올해 회복을 해준다가 되면은 역시 영업이익 자체가 기존에 같이 있었던 2조 5천억 전후에서 안 좋을 때는 2조였고 좋을 때는 이제 한 2조 5천억 좀 넘어갔었는데 여기를 무난히 넘어갈 수 있는 전망이 나타난다 되겠죠. 그래서 규모 자체가 커지고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지는 원전이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게 현대모비스다. 이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은데 오늘 이제 반등이 나올 때 한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슈였냐면 현대차 그룹이 이번에 실적 발표하면서 현대차와 기아가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많이 보여줬었는데 현대모비스는 그런 부분이 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발표된 내용을 보게 되면 오늘 발표된 내용이 주주 환원 정책을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자사주 매입 소가를 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3천억 정도 매입을 하고 625억을 소각을 했었다면은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매수 규모, 매입 규모는 1,500억으로 좀 제한이 되지만 다만 이 1,500억 매입한 거를 전량 소각을 한다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지난 5년 동안 계속해서 이어져 왔었던 주주 환원 정책, 자사주 매입 소각이라는 정책에서 매입 규모는 올해는 적지만 소각하는 규모를 키운다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 주주들의 가치가 높아진다. 이런 부분이 있다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시장에서 현대모비스는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와 있다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주주 환원 정책도 지속된다.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단기적인 차트에서 한번 보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현대모비스는 이제 실적이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생산하는데 악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갇혀있던, 그러니까 밸류에서 갇혀있던 그런 구조였었는데 이제 그 부분을 바꿀 수 있느냐 그 부분에서 지금 보게 되면 박스권의 흐름을 보여줬었다 되죠. 그러니까 박스권의 흐름을 보이던 부분이 이제는 윗자리 돌파를 하느냐 결국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가 됩니다. 그래서 박스권의 흐름을 보이던 주가가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거래량의 증가가 나타났다가 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 외국인 같은 경우는 물량을 계속해서 샀다가 좀 줄였다가 다시 늘리는 과정, 이 과정이 나타났고 요 구간 동안에 기관 투자자들이 물량을 다 정리를 했다가 돼버리죠. 그럼 이제 현대모비스는 22만 원대 초반이라는 자리대 여기를 이제 넘어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되는데 이 자리대를 넘어간다면 밸류적인 부분과 올해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 회복된다는 부분을 감안할 때 일차적으로 윗자리 25만원에서 26만원은 박스권 마디폭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런 관점에서 굉장히 좀 관심을 오래 가지셔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